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오늘은 토의 특성을 함께 연구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의 특성, 화의 특성 드디어 한 강의씩 해봤고요. 토의 특성을 통해서 어떤 작용력을 갖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이렇게 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흙을 말하고요. 흙은 땅의 모든 구성물이 혼합된 것이 바로 흙입니다. 흙 속에는 철가루도 들어있을 거고 나무 뿌리도 들어있을 거고 나무 뿌리를 서로 부딪히면 불의 기운도 생성될 것이고 어때요? 또 나무 뿌리가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수의 기운도 들어있었을 거고 목화, 금수 성분이 다 들어있는 것을 바로 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의 기운으로 나눈다면 중화의 기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흙의 성질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고 또 환절기의 성질 중에서는 바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조화와 완성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위는 그래서 우리가 방위를 설정해 보았을 때 어떤가요? 남쪽은 또 북쪽은 동쪽은 서쪽은 이렇게 각각의 방위가 다 정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동쪽의 기운인 목과 남쪽의 기운인 화와 그죠? 서쪽의 기운인 금과 북쪽의 기운인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위를 통해서 토만큼은 중앙입니다. 언제나 중앙을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다 함께 아우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토예요. 그래서 토는 오행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흙은 어머니와 같이 모든 걸 품어내주는 그렇게 조화롭게 또 완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토입니다. 토는 자신이 돋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토를 통해서 흙을 통해서 나무를 키워내기도 하고요. 성장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물이 없이는 산이 없이는 계곡도 생성되지 않을 거예요. 물도 함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은 돋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은 토를 통해서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그렇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기울어져가는 것을 다잡아주기도 하고 흩어지는 것을 모아서 이렇게 내실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토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천간지지에서는 무토가 양토이고요. 기토가 음토에 속합니다. 무토는 아주 커다란 산을 의미할 거고요. 기토는 이렇게 평평한 넓은 밭과 같은 땅 대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지지는 진술, 충미 네 가지가 바로 토인데 이 토들은 각각의 토의 기운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임묘진 하면서 목국을 형성하기도 하고 사오미 하면서 미가 사와 오화에 함께 합류하기도 하고 신유술 금국을 형성하기도 하고 해자축 하면서 겨울의 기운 수의 기운을 함께 합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지로서는 토의 기운이 다 각각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토의 기운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목화 금수의 기운에 합류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오행 중 가장 중심이 되면서도 목화 금수 자신들의 성품을 확실하고 자신을 고집하는 방면에 토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진술, 충미가 각각의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토일에 태어난 사람들과 기토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향이 그래서 다르게 되고, 자, 지는 어느 쪽에 휩쓸려 있느냐. 대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오미 쪽에 같이 토가 형성되어 있느냐, 신유술 쪽에 같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토의 특성이 약간 달라져요. 줏대가 없어 보이기도 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무토는 굉장히 무토답고 큰 흙답고 큰 산다운 씩씩한 용기 있는 이런 을이 있는 이런 토를 가지게 됩니다. 기토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중화의 작용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남과 다투는 것도 싫어하고 규율도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기질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 보았을 때는 토는 땅속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습기를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로 보았을 때는 한냉건조가 아닌 습기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어떤 인체의 기운을 봤을 때는 뜻의라고 하는 의를 품고 있습니다. 자, 토가 중앙을 나타냈다고 했죠. 그런대로 사대문에서는 중궁을 상징하고요. 그러다 보니 경복궁에서는 경복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근정전 같은 곳이 바로 경복궁에서의 중앙토가 되겠죠. 사단으로는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신에 속합니다. 믿음. 그래서 아까 무토가 믿음직한 성격을 가졌다고 했죠. 기토도 역시 믿음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색깔은 황색, 노란색을 뜻하고요. 어때요? 흙의 색깔 보면 황색, 노란색, 토의 색깔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또 상징하는 동물은요. 우리가 주작, 현무, 청룡, 백호 다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특별한 상징 동물이 없어요. 동서남북의 기운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좌청룡, 우백호 이런 것처럼 또 상하좌우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토에서는 특별한 상징 동물이 없습니다. 오관으로 따졌을 때는 토가 입을 뜻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입 속에 뭐가 있죠? 혓바닥이 있잖아요. 이 혓바닥은 화의 성질을 뜻해요. 입과 혀를 분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때로는 사상의학에서는 화의 성질을 가진 사람을 화체질이라고 팔상의학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화의 성질이라고도 하지 않고 토체질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입 안에 혀 같은 존재. 그래서 화체질과 토체질은 함께 보고 설명하는 곳도 있어요. 신체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고기 육자가 써 있어요. 살덩어리. 토의 성질이에요. 자, 뼈에 속하는 금의 기운이거든요. 얘를 감싸는 것도 누군가요? 바로 살이지요. 살이 없으면 뼈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나요? 그죠? 살로 중화를 시켜서 이렇게 무너질 것은 잡아주기도 하고. 자, 그러면 화의 성질인 혈관 있죠. 혈관도 누가 감싸고 있나요? 이 바로 살입니다. 그래서 살의 특성, 토의 특성이 바로 살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가 생각보다 많은 기능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 영양분을 분해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는 역할도 바로 토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단맛을 내는 맛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중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려 깊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장으로 봤을 때는 비장을 이야기하고요. 육부로 봤을 때는 위를 얘기합니다. 이 육부를 생각하면 위장은 이렇게 비어있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음식을 채우게 돼요.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부 중에 하나인 위장이고요. 또 3초까지도 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토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비장과 위장이 굉장히 강해요. 비장과 위장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쟤는 비위가 좋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유난히 넉살도 좋고 비장과 위장이 좋아서 누구와도 잘 합류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기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적인 면에서는 뜻이 깊은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뜻이 깊은 사람들. 자, 이렇게 그런데 토기운이 적절하게 잘 갖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또 토가 너무 강한 사람들 있죠. 사주 오행 중에 토가 너무 태과하다고 하죠. 그걸 토기운이 태과해서 항진될 경우는 토의 장부가 가진 본래의 욕심, 즉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아주 커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의 기운을 우리가 설정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토의 각각의 성질 있죠. 그 부분은 또다시 중급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이 토의 성질,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과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 무토와 기토 이런 사람들의 각각의 천간론에서 또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이 토가 가진 속성 이것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공부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고맙습니다.